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흥길의 장마를 볼 겁니다. 달빠 먹으니까 윤태준이라고 할 뻔했는데, 자, 윤흥길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윤흥길 소설가만 이번 타임이랑 다음 타임에 두 번을 볼 거예요. 페이지는 230쪽, 230쪽부터가 지문이고,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갈 거니까 233쪽을 펴주세요. 자, 233쪽입니다. 그럼 거기 해설이 있는데 해설 좀 잠깐 읽고 갈게요. 이 작품은 6.25 전란을 배경으로 서술자인 나의 시각을 통해 한 집안에 발생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화해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보통 6.25 전쟁은 남한하고 북한 정부가 싸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한 집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요. 할머니 쪽은 국군이에요. 외할머니 쪽은 북한 쪽입니다. 근데 그게 한 집안에 다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이 한 명은 국군으로 갔고 한 명은 북한군으로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북한군이 이겼다, 뭐 국군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면 두 분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해 과정까지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립을 보이는 인물들은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로 좌우의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그게요. 외할머니가 내가 헷갈리니까 이거 쓰고 갈게요. 할머니 쪽 있죠? 할머니 쪽이 북한군. 그 다음에 외할머니 쪽이 남한, 그러니까 국군입니다. 국군. 문제는 외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나에게는 외삼촌이죠? 죽어요. 전쟁 중에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빨갱이 새끼들이 이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럼 우리 아들도 빨갱이란 새끼냐?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일단 먼저 돌아가셔요. 여기 있는 외삼촌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러면 사이가 거의 극과 극으로 치닫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화해는 전통적이며 토속적인 무속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미신 있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학의 발달로 인해 그런 미신 같은 걸 안 믿지만 사실 무당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바탕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이데올로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립 상황은 전통적 정서의 바탕을 두고 극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통일을 할 때 무당에게 맡겨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남한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서, 그러니까 한민족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화해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중편 소설, 전후 소설입니다. 조금 길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전쟁 이후 소설, 아니면 뭐 전쟁 중, 전쟁 이후 이렇게 돼요. 배경은 6.25 전쟁 중 장마 기간입니다. 소설 리캅하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어느 시골 마을이고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관찰자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어린 아이예요.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 사건을 전개해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나오는데 얘는 단순 서술자예요. 주인공은 외할머니랑 할머니예요. 성격은 토속적, 상징적, 사실적입니다. 토속적은 그 민간신앙 때문에 그렇고요. 상징적은 이제 각각의 소재들이 상징하는 게 또 있어요. 또 의미도 조금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죠. 마지막에 장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6.25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적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 농촌 모습에서 이제 그런 전쟁 중의 상황들, 전쟁 중에 벌어질 수 있는 한 가족의 그런 비극 같은 거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고요. 주제, 전란 중에 빚어진 한 집안, 그리고 민족의 불행과 그 극복 가능성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장마라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웠다라는데요. 이거는 요 소설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부 답니다.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쓰는 소설들은요. 모두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아이들은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객관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술자죠. 어떤 가침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큰 어른의 시점, 그러니까 나 있죠, 얘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또 어디 부분은 다 컸을 때 그거를 회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는 이런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이 나온 겁니다. 자, 대략적인 줄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밑에 있는 것 좀 같이 볼게요. 장마가 계속되던 6.25 전란 중에 어느 날 국군인 나의 외삼촌 전사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빨개 새끼들 이러면서 또 뭐라 했겠죠.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그 어떤 사람이요. 형사예요, 형사. 왜냐면은 이 보시면은 외할머니들은 빨갱이를 다 죽으라고 저주했고 이 때문에 빨치산 삼촌. 빨치산이 뭐냐면요.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남겨진 이제 북한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겨진 애들이 못 도망가고 그 인근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을 빨갱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숨어있는 산이다 해서 빨치산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그 빨치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벌을 해야 되죠. 선생님 친할아버지도 그 빨치산 토벌하시다가 엄지손가락이 날아가셨어요. 총 때문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민병대가 빨치산을 토벌하고 그랬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빨치산 삼촌을 아들로 둔 할머니, 여기 보니까 친할머니, 그러니까 친삼촌이죠. 나에게는 친삼촌은 북한군이라 했잖아요. 그 친삼촌이 지금 빨치산 그 산에 지금 도망가 있는 거죠. 마을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빨치산 왔다 가요. 잠깐 집을 들렸다 가요. 그래서 이제 남한 형사가 와가지고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집에 누구 왔다 갔지 않았냐? 하면 사탕, 솔직히 얘기하면 사탕 줄게 해서 네, 왔다 갔어요. 이런 거야. 그럼 우리 집에는 북한군이 왔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 가족들이 다 조사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 역시 셋째 줄에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을 해 아버지가 지서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산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새끼 가족 팔아먹는 새끼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한편 할머니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 탈 없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삼촌을 맞을 준비로 대단히 분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자네 아들 살아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그 말을 믿고 아들이 올 때까지 맛있는 반찬 해두고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뭐가 와? 하지만 그날이 되어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커다란 구렁이였고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자 기절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우리 소설입니다. 자, 지문으로 가세요. 지문으로 가셔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냐. 이제 삼촌이 오는 그 날이 됐어요. 점쟁이가 얘기한 그 날이야. 그래서 이제 가족 모두가 그거라고 그게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와서 구경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야, 이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거는요 이제 그 어린아이인 나의 회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완전히 그 난리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그러니까 진짜 오냐? 진짜 와? 이거지. 이제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거리잖아요. 우리 할머니에게는
야, 아들이 살아오는지 죽어서 오는지에 대한 중대한 그런 사안이고,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을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뭐야? 오늘 진시에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삼촌이 아유, 하필이면 점쟁이가 얘기를 해가지고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셈은 뭐야? 우리 가족이 미신을 얼마나 믿나? 야, 진짜 그거 믿냐? 야, 믿냐?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읽은 데 있죠?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거기 위에 거기부터요. 끝까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속셈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요. 어른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커서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랬던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다? 어른이 된 나아가 아이고 어른이 된 나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에요. 어른이 된 나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입니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의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은 잊지 않았다. 이 부분은 또 뭐야? 이 부분이죠.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거는 또 나의 어린아이의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 지문 어거든요. 이게 또 중간에 엄청나게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요. 이제 와요. 옵니다.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안 오고 뭐가 와? 구렁이가 와버려요. 이게 생략된 내용이야. 구렁이가 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이러 쉿! 이러고 그냥 칵 기절해버려요. 뭐야 저게! 이러고 이제 그냥 할머니가 기절해버립니다. 왜냐면 아들이 살아서 올 줄, 두 발로 걸어올 줄 알았는데 뭐 구렁이가 오잖아. 미신을 믿는 할머니로서는 뭐가 어떻게 됐다 생각해? 아들이 죽어서 구렁이로 왔다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읽어볼게요 이제.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할머니의 졸도 이유가 뭐야? 이거라고 이거.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 발과 손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에오라지가 오로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할머니는 어때? 할머니하고 지금 외할머니의 지금 대응 방식이 다르죠? 이것도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이거. 할머니는 어때요? 구렁이를 보자마자 삼촌이 죽었다는 생각에 졸도했습니다. 삼촌이 죽었다는 생각에 졸도합니다. 근데 외할머니는요. 오히려 아이들이 구렁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다 야, 이 새끼들 빠졌나! 이러고 내쫓아줬어요.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구렁이를 보자마자 음에 이건가벼?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외할머니도 미신 믿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외할머니도 미신 믿어서 둘 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음에! 이러고 할머니는 졸도. 외할머니는 야, 이 새끼들하고 건들지 마. 이렇게. 그래서 쓰세요. 나가
구렁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십니다. 자, 이거 일시정지해서 쓰시고 전 지웁니다. 네. 그 다음에 다 지문이죠. 다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구렁이를 보내려고 이제 막 해보거든요. 막 쿡쿡 찔러도 뭐고 가이 새끼야 이러는데요. 우리 집 마당에 나무에 그냥 몸을 칭칭 감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할머니랑 외할머니 이제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리얼이구나. 이게 지금 지 엄마 보려고 와가지고는 지금 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별짓을 해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할머니가 가족들한테 시킵니다. 야! 이거 해서 좀 가져와봐라. 왜? 제사를 지내겠다는 소리예요. 구렁이에게 제사 지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삼촌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사상을 차려요.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다해.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요거 외할머니가 지금 구렁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구렁이에게.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고 하고 가서 다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더라고. 냄새예요. 왜냐면요. 왜?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울 겁니다.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대 편안히 계속.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Why?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기 위한 것이죠. 태우기 위함. 제사 지내는 거니까요.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다. Why? 구렁이가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보고 또 이과생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거는 이제 단백질 태우는 노린내가 심해서 구렁이가 그것을 피해서 움직인 겁니다. 문학을 그따구로 이해를 하면은요, 맞을 것도 다 틀려요. 그냥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머나 세상에, 구렁이가 외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해서 자기 친할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한을 풀고 움직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냄새가 독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은 맞을 것도 틀린다고. 자, 계속 읽을게요.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텼던 그것이 구렁이겠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자, 쓰세요. 그러면 그런 죽음의 한 아니면 혈육의 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써드릴게요. 혈육의 정과 혈육의 정과 전통적 정서. 통해 민족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의 원한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6.25 전쟁 그런 이데올로기겠죠? 요거.
자, 지울게요. 못 썼으면 일시정지하고 써. 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외할머니가요, 할머니 대신 그 구렁이의 한,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믿는 그 구렁이의 한을 풀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구렁이가 가고 난 뒤에 친할머니가 깨어나고 친할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해들어요. 라입니다. 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자, 여기서의 눈물방울이 상징하는 게 쪼까 많습니다. 씁시다. 자, 눈물방울. 첫 번째는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 다음에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고마움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한을 푼 것에 대한 안도감. 안도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들을 손수 보내지 못하는 게. 손수 보내지 못한 엔테깨움. 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눈물방울이 홀쭉한 볼고랑을 타고 베갯니트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동을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원래 둘이 치고받고까지는 아니고 싸웠다 했잖아요. 사이 안 좋았잖아요. 빨개 새끼들 다 뒤져라 하고 외할머니가 저주 내려가지고 친할머니가 그럼 우리 아들도 뒤지란 말이야 이러고 이제.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친할머니가 외할머니 좀 모셔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의 암시? 갈등 해소 암시겠죠? 씁시다. 갈등 해소 암시.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기 단단히 버린 이후 그 뒤로는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뭐 하겠어요? 화해하겠죠. 고맙소. 전기가 꺼진 오목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 싫은 말씀을 다. 사돈 얘기하는 거야.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 니서 이 얘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연히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러놓으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스럽고.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니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매미나 잘 추리시라고.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뭐요? 화해.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북쪽을 상징했고요. 남쪽을 상징하죠.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까? 남북의 화해 가능성. 우리도 저렇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각각의 상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일 이후요. 친할머니가 병세가 급격히 완전히 안 좋아지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더 생각하던 할머니는, 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둘인 거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이제 안에 있는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말고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나에게는 삼촌이었겠죠. 밖에 있는 아들, 전사한 그 아들이겠죠. 이게 나의 아버지, 이거는 국군. 아이 뭐야? 국군인 친삼촌. 그래서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초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그러니까 뭐냐면 친삼촌, 삼촌 살아 돌아온다고 아주 그냥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음식장만부터 가지고 그냥 다 준비했어요. 와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다? 그 시간이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아들이 돌아온다라는 그 믿음, 그 기쁨 때문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슬프죠? 자, 씁시다. 아들의 생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야, 지난 날이 뭐야? 내가 그 형사한테 꼬임당해가지고 다 꼬지른 거예요. 아, 삼촌 우리 집에 왔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아빠 잡혀가고 막 다 난리 났던 거. 그걸 용서해 주었대요. 그래서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요. 할머니와 내가 화해한 거죠. 그래서 나의 정신적 성숙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나의 정신적 성숙.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장마가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장마가 상징하는 게 뭐였다고요? 6.25 전쟁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끝났다는 거야? 민족의 비극이 끝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다라는 거니까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외할머니랑 할머니가 그 장마 기간 동안 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렁이가 오고 난리가 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 어린아이인 서술자에게는 지루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마 같은 경우는요 자주 나오고요. 타학교에서도 외부진으로 많이 나옵니다. 송래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문이에요. 교과서가 비상 박영민 교과서니까 이게 무조건 나올 거고, 그리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으로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거니까요. 일단 윤은길이라는 소설가 자체가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홉켤레구두, 같은 작가입니다. 근데 배경이 달라요. 그거는 1970년대 산업화를 배경으로 쓰인 소설이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